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영등 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만경강 수변도시 건립을 추진 중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익산시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해서 몇 차례 요구하였습니다만 두 번이나 오셔서 타당한 이유 없이 자료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겨우 목차만 보내주시더니 그나마도 보내준 자료도 대부분 중요 사항을 제외하고 알아볼 수 없도록 제출해 주셨습니다. 전체 보고서 내용 중에 제가 일부만 부탁드렸고요. 그 일부 내용 중에서도 시장님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뭐뭇으로 인한 쾌적성, 환경성 저해, 뭐뭐하였으나 사업 내용의 구체성 부재.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글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틀리고요. 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그 위치 정보에 네. 관한 것은 민감한 거잖아요. 네. 그걸 빼고 나머지를 제출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은 마치 자료가 통째로 안 온 것 같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 통째로 다릅니다. 보내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그나마 목차에서 제가 지정한 부분을 보내주신 것도 그 절을 빼고 갖다 주셨고요. 그리고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애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것이 빠지는 것은 이해했는데 나머지 저런 자료처럼 중간중간에 문맥에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저는 이러한 태도가 어떤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좀 방해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시의원에 무시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본 답변 드리기 전에 네. 우리 송진영 의원님도 그 질문 내용 안 주셨죠? 예? 질문 내용 드렸습니다. 내용 주셔서 제목만 주신 거 질문 아니에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한 이유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시정 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먼저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근데 보내주신 자료가 너무도 늦게 왔었고요. 예. 그 내용마저도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의 요지를 잡기도 어려워서 제가 보내드린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질문 내용 주신 범위 내에서는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고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내용도 제가 저 또한 다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시장님한테 아주 구체적인 어떤 부분까지 질문할 요량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평상시 답변 하신 대로 작년에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예. 주제로 토론 많이 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안은 아직은 자료를 공개할 단계가 아니에요. 개발 사업은 아시다시피 네.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면은 그때 이제 의원님 주장하셨던 공청회도 하고 사업 설명회도 하고 시민 의견도 듣고 이제 할 건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 그 단계가 안 가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 구상 단계에 있어서 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업에 관심이 많고 이 사업이 되면은 입주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저희들이 그 다음 단계를 추진한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그래서 지난번 지금 쭉 답변해 주신 거에 연동해서 그냥 질문 드릴게요. 예. 이 만경강 수변도시 프로젝트는 2021년 1월에 시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셨고 저도 신문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당시 처음에 이제 기본 구상 단계보다도 처음 발표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 토대니까 보면은 약 한 100만 제곱미터, 제가 이 사진 되게 많이 봤는데요. 예. 한 30만 평 규모라고 그렇죠. 예, 되어 있고 홈페이지 이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예. 그리고 6천 세대 정도를 건설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부지 조성하고 택지 개발로 2천억, 그리고 복합주거단지 뭐 이런 걸로 3천억, 총 한 5천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 기간도 한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초기에 하시고. 네네, 맞아요. 구상 단계도 네네. 그랬고 네. 저희들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 현재는 구상에서는 예. 조금 더 늘어난 걸로도 예, 알고 그 있습니다. 면적도 네. 36만 조금 더 늘어나고 사업비도 4천억으로 4천억이고 그다음에 추정되고 세대 수도 한 7천 세대 7천 정도. 세대 되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회견이 이제 처음 시작되면서 이제 이 만경강 수변 도시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셨던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기본 뭐 기자회견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 구상 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기본 구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서 예. 저한테 자료를 좀 이렇게 덜 줬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예, 예. 저도 제가 요청한 자료가 바로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그 단계까지는 온 거죠. 기본 구상과 타당성 네, 조사가 네. 끝났습니다 지금. 네네. 예, 타당성 조사가 이제 기본 끝난 거예요. 기본 구상에 대한 건.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 용역 결과를 사실은 제가 더 전체를 보고 싶었는데 저도 봐도 비전문가이고 시민의 입장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약본만 봤습니다.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아니,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특히 위치는 저도 그 세 군데 후보지를 정했다. 네.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어디 세 군데인지 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질문 내용에 위치는 없어요.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위치는 말할 이유가 없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게 저도 깊이 있게 모른다고 쉽게 말하고. 예. 깊이 있게 모르시고 계획을 발표하셨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아니 기본 그 구상이나 기본 네네. 틀은 아는 정책 방향은 네, 아는데 그 정도 선에서 사업 질문해 주시면 내용은 됩니다.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용역 결과 중에서 제가 그냥 받은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면 여러 항목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분석 자료 중에 이게 부정적으로 검토받은 부분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계신 분들한테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그 재무적 타당성이라고 그러죠. 예? 재무적 타당성은 BC가 이제 2를 넘게 나와서 그 타당성이 있는 네네. 거, 수익은 충분한 걸로 네. 나왔는데 경제적 타당성 그것은 이것을 충분히 목표 연도까지 분양할 수 있느냐, 입주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따졌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미흡하게 나와서 그것을 수정을 해서 개발 방식을 다시 이제 저희들 바로잡은 거죠. 지금 거기에 저희가 요청을 할 때는 기본형인 우리 시에서 다 추진하는 걸로 시 지경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완전히 민간으로 할 것인지 민간 합동으로 할 것인지 시가 지경할 것인지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 민간 합동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만간 그렇게 공고를 할 예정이고 공고를 하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공고 문안을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까지 지금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조금 느리지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파트 개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익산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의 해법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고 하지만 좀 더 검토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 시장님 익히 아실 겁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개발이라는 건 도시의 미래와 저는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에서 나왔듯이 뭐 4천억 정도의 정말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익산시 예산에 비춰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저는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 기본 구상에 대한 검토이지만 검토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 처음에 무조건 처음부터는 뭐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검토의 결과에 따라서 개발 방식도 지금 바꾸는 것도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공영 개발은 이제 기본형이기 때문에 네, 저희 타당성 조사영에 할 때는 기본형으로 제시를 했고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 방식을 저희들이 최종 확정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는 많이 하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뭐 뒤에 공청회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가 남아있다 말씀은 하셨지만 이런 개발 방식 중요한 방식에 대한 논의를 뭐 시민들과 시의회도 좀 더 소통하지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보여드린 자료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아니 시장님 SPC 개발 방식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지금 아까? 아직은 발표는 안 했고 안 그렇게 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도 지금 공모 안에 과업 지수 안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예. 네.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발 방식이긴 하지만 이게 그 유명한 대장동의 개발 방식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대장동하고는 네. 차이가 나죠. 대장동은 처음에는 민관 합동 SPC 방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관이 빠지고 순수한 민자 사업으로 하면서 이제 과도한 개발 이익이 민간한테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민관 합동을 해서 10% 이상 개발 이익이 오버하면은 시에 자연적으로 환수되는 네.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죠. 여하튼 대장동 사건 이후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돼서 아까 말한 개발 이익을 어떻게 정말 그 초과 이익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시장님이 예, 지금 예. 지적한 대로 10% 예.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건 이 개발 방식에 대한 게 오늘의 주 쟁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하면 더 익산시를 위해서 좋은 방식인지를 고민하실 거니까 여러 가지 우려점들은 검토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오늘의 내용이 이 수변도시 개발의 명분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잠깐 넘겨봐 주세요. 뒤에 다음이요. 예. 아마 이제 이 내용도 뭐 시장님 구체적으로 뭐 막 답하시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시는 범위일 것 같고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타당성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이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 구상에 대한 타당성이었기 때문에 감안하고 질문 드립니다. 여기는 이 위치가 어딘지는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만경강 수변도시인 것 같고요. 택지가 하천에 비해 낮아 성토가 필요한데 그 기본 구상에는 성토 비용으로 343억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만경강 하천정비 사업지구에서 취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상식적인 의문이 든 게 만경강 하천에서 이게 아까 37만 평 정도 되는 그 부지를 다 성토할 수 있는 양이 확보가 될까? 그리고 양이 만약에 너무 적다면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럼 취토해와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 상승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총 사업비가 많이 상승될 텐데 이런 우려점이 저는 보이긴 하더라고요. 시장님 혹시 뭐 범위 내에서 답해 주시면 저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처음 보는 자료인데 제 상식으로는 그 지역이 다 농경지잖아요. 네. 농경지면 이제 아파트 개발하면은 전부 다 그 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외부에서 흙 반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철원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담당 국장한테 얘기 좀 들어볼까요? 거기는 아까 저기 제가 이 책에 저 책에 나온 거 그대로 PPT 만든 거고요. 이 개발하는 곳이 하천에 비해서 좀 낮대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고 그래서 성토가 필요하다. 낮으면 침수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의문점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잠깐 보겠습니다. 뒤까지. 그리고 보통은 이제 도시계획을 하면 저류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 그 저류지 공사비 그다음에 지침에 따라서 예비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비비들이 좀 빠져 있어서
반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즉 기본 구상을 할 때 그것도 용역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용역을 주고 기본 구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 구상안이 조금은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기본 구상은 말 그대로 그 러프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러프한 계획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미흡하게 많이 보이실 것이고 거기에 뭐 저류지 공사비나 예비비나 저것은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이 구체화됐을 때 사실은 나올 문제인데 타당성 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아마 넣은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성숙된 그런 자료는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발표하신 계획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기본 구상이 당연히 시장님 말씀대로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중앙투자심사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좀 더 갖춰져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타당성 조사 받았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따라 진행이 될 텐데요. 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4천억이라면서요. 투자 심사는 아마 추후에 이제 별도 절차가 있는 것 같고 네. 이것은 이제 타당성 있겠죠. 그것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네. 예. 그래서 기본 지금 구상에 대한 타당성 예 그런 매번 겁니다.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오셔서. 예. 어쨌든 기본 구상이 출발이니까요. 수변도시를 하겠다라는 출발이기 때문에 기본 구상을 세운 거고 그 구상에 맞춰서 지금 타당성 1차 조사를 한 거고요. 그 검토 내용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한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잠깐 이거는 잠깐 빼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질문과 우려점들에 대해서는 워낙 시장님이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제 질문도 다른 분들이 하신 여러 시민들의 질문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생각이 그대로이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만경강 수변도시에 대한 우려점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게 아파트 대규모 공급, 과잉 공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 신문 기사에도 있고 뭐 기준점이 조금 다르지만 여하튼 2023년 지금 3월 기준으로 착공 중인 아파트가 1176세대 그리고 나머지를 포함해서 총 이제 14,000여 세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부송 4지구는 빠져 있습니다. 거기가 전북개발공사에서 실시하니까 분양 통계 낼 때 항상 빠지고 내더라고요. 여하튼 거기까지 다 포함하면 어쨌든 간에 이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요 공급인 거니까요. 그래서 17,000여 세대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익산시 전체 공동주택의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당연히 저는 이런 걸 아파트 공급 과잉이라고 보고 있고 시민들도 그런 의문점들 많이 있습니다. 미분양 사태까지도 생길 수 있고 그것도 야기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수변도시는 기존의 익산시 내부에 짓고 있는 아파트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경합관계가 있지가 않다. 물론 일부는 경합이 되겠지만은 이것은 우리 익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새만금 배후도시에서 전주 군산 김제를 저희들이 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 입주가 마무리되는 29년도에는 인구가 30만이 되도록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 어제 도에 승인난 거요. 도시 기본 계획, 기본 관리 계획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그건 35년도에는 31만 1000명이 되는 걸 이제 맞춰 놨어요. 근데 이것은 왜 틀리다 하는 거니? 이것이 있음으로써 익산시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일단 억제하는 기능이 첫 번째 있어요. 네. 그 시민들이 타지로 분양받으려고 했다가 수변도시가 있으니까 그러면 척을 기다렸다가 척을 받아야지 하면서 외부로 갈 사람들이 자제를 하는 게 억제 효과가 첫 번째는 있고 두 번째는 인구 유입 효과가 있어요. 인접 도시 아까 우리 처음에 여론조사 했던 거 마찬가지로 익산시 1명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것이 되면은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을 해서 그때 저희들이 30만을 이 계획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목표 달성하겠다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익산 시내에 아파트가 경합된다보다는 외부인을 겨냥한 이건 아파트 수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내부인들은 사실은 이제 외부로 유출을 하는 거 그걸 억제하는 그 정도의 작용을 할 것이다. 물론 이제 이것은 그때 저 분양하는 시점 29년도에 이제 분양 시점이잖아요. 그때까지 현재 익산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다 이제 분양이 끝난다. 이런 전제는 전제하에. 들어있죠. 전제는 들어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익산시에 아파트 져지는 거고 저거고 경합관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경합관계가 아닐 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이제 아파트를 선택한 때는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아까 타당성 조사 뒤에 화면 있으면 네. 이것도 이 자료에 있는 건데 시장님이 답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인구 30만 1000명으로 지금 31만 1000명. 31만 1000명으로 지금 2035년도에. 계획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익산 정말 망합니다. 저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그동안 6만 명이나 빠졌던 거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반전시킬 수 있는 예, 그 게 프로젝트를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시장님은 그걸 수변도시를 얘기하고 예, 있는 이런 거고 것도 저는 없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런 겁니다. 것도 없이 손 놓고 있으면은 네. 그런 도시는 필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손을 놓고 계세요? 시장님 지금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니. 아까 동료님께서 예. 구도심 공동화 방안 얘기하실 때 엄청 많은 것을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 계신데 왜 손을 놓고 계세요? 아니 그래서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이 없는 도시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시 전략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우리 손진영 의원님이 정말 연구하는 의원님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걸 좀 생각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2029년도 입주하는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자료 봤거든요. 이 타당성 조사 자료에 주택 수요를 추정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 시점에 여기 지금 수변 도시는 7,00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짓는 겁니다. 그런데 입주 시점인 2029년에 주택 수요를 2,399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분양 경쟁 상태 공급량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평온하게 입주가 됐을 때 5년이 지나야지 입주율을 맞출 수 있다라고 써 있었고 저 뒤쪽에 그 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예측이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31만 명이 되면 네. 어느 정도 보강이 훨씬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그 예, 예. 반대일 측면도 있고요. 그건 미래 일이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확신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기본계획 인구는 국토부에서 이미 검증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해 준 거예요. 제가 의무적으로 숫자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익산에 2035년도면은 이 정도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시장님 모든 지자체가 인구 증가를 원해요. 제로섬 싸움인 거밖에 그렇지.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도시를 예측할 때 인구 증가를 예측하지 감소하는 걸 예측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 합계 출산율이 0.78이니 막 난리잖아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자체들만 인구가 늘고 아니야. 있다고 이게 계획하면 옛날에는 어디가 이게 도시계획을 맞는 수립을 할 때 겁니까? 목표 인구를 자치단체들이 임의로 정했는데 지금은 임의로 정하는 거 인정을 안 해줘요. 국토부에서 설치 검증을 해가지고 인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을 저희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것은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익산시 인구가 계속해서 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좀 무모하고 좀 주관적이지 않나. 근데 시장님은 어떤 국토부에서 딱 정해주신 거라고 하니까 좀 한 번 더 봐야 그 되겠네요. 인구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조금 인구 유입 덧붙이려는데 얘기해 주세요. 그냥 네. 연동해서.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그 아파트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입주 시기하고 맞춰보면은 내년도에 인구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됩니다.
내년이면 예. 이제 한 6개월 남았네요. 예. 내년도에 증가세로 이제 그 입주가 돼야죠. 이제 입주가 지금 몇 월 달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미분양되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면 아니, 인구가 지금- 늘 것이다라고 아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네. 내년도에 이제 그 입주 계획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네. 그 입주 계획을 감안했을 때 내년부터는 증가세로 반전이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2026년 이거 시작은 해줘. 예. 그때 특히 2029년도에는 인구 30만을 회복할 거다. 이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2035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는 시점에 되면은 31만이 회복이 될 거다. 그건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만의 확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익산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긴 한데 시민들이 그 시장님 말씀을 정말 그 마음에 신뢰감 있게 받아들일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2000년 이후로 익산시 인구가 6만 명이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걸 상황이 방법은 바뀌었는데 시장님은 아니, 계속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무조건 인구가 유입될 거라는 생각을 계속 아니요. 갖고 계신 거예요. 아파트는 인구 유입을 위한 기본 전제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부수적인 요건들, 정주 여건이나 교육 여건 이런 것이 보태쳐야 인구가 주입되는 것이지 아파트만 있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으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절대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다. 그 기본 전제가 바로 아파트 짓는 겁니다.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내년에 이제 가 보시면 이제 6개월 뒤에 6개월 내년 1월부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도 중에 내년도 가보시면 중에. 알아요. 예. 그때 제가 시정 질문을 다시 다시 하면서, 한번 하세요. 네, 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료에서도 계속 나온 건데 시장님은 이 인구 아파트 짓고 그다음에 인구가 유입될 거고 외부로 나간 인구는 좀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그렇죠. 있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하시고 얘기하시던데 실제 세대 분리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장님 예전 그 토론회랑 보니까 그러니까 인구수 익산의 인구수는 줄고 있지만 세대는 많아지고 있어요. 가구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라고 네. 얘기를 근거로 얘기 많이 하시던데 제가 그래서 이 지점에서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한 1,160가구 정도 늘었고 2021년도에는 463가구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 증가율은 인구와 자연 감소되면서 당연히 이 가구 수 증가도 저는 계속 마침표를 찍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구 수가 증가된 요인을 보니까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 가구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개발에 대한 공급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좀 매우 의문이 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서 아파트를 저희들이 많이 소형화를 시켜놨어요. 소형 아파트가 지금 많이 공급이 됩니다. 예. 그건 시장님 말씀대로 기본 구상 단계에서 공영 개발로 했을 때 아니, 20% 잡아놓으신 거고요. 아니, 그거 말고 민자로 바뀌거나 SPC로 바뀌게 되면 아니 지금 내용은 현재 많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가 그 1인 가구를 예상을 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소형화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 그 네. 제가 수변도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그 의원님이 너무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쭉 네, 봐야 9분밖에 안 남아서요. 뒤에 질문 2개 남아서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인데요. 기존 도심 상권 약화와 도심 공동화, 도심 팽창의 문제입니다.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익산시가 옛 구도심에 비해서 영등지구, 부송지구, 그리고 배산지구 대규모 택지 개발하면서 도심이 한 2~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아마 2000년도 정도여서 인구가 계속해서 상승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라서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도심은 확대됐고 있는데 인구는 아까 시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우리 다 알고 있는 대로 인구는 감소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 앞에 동료 의원께서 걱정스럽게 질의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기존 상권 무너지고 있고 이렇게 기존 상권 그리고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까지 해결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저 멀리 수변도시까지 생긴다면
기존에 있는 도심들 개발이 되어서 풍선 효과로 계속 상권이 왔다 갔다 뜀뛰기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상권들은 또 어떻게 될는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의원님, 아까 동료 의원한테 답변했던 거 빼고 예,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 됩니다. 시간 제가 절약을 위해서. 이것은 기존의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을 보는데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죠. 이것은 구도심 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구도심 공동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저지르기 때문에 구도심 공동화되는 것을 오히려 막아주는 역할을 우리 수변도시가 한다. 그리고 첫 번째는 구도시 그거고, 공동화를 막는다고요. 수변도시가. 예, 인구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인구 유출을 억제해주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인구가 들어올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오히려 구도심 인구 공동화는 유출을 막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1000명 조사 제가 자료 설문조사 봤거든요. 예. 1000명 하셨는데 익산시 시민들 한 500명 하고 여기 주변 김제 군산 완주 한 300명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 쪽 한 100 몇 명 했더라고요. 그냥 그 통계 자료를 기본으로 봤을 때 익산 시내에 있는 사람이 영등동에 살다가 수변도시로 하면 인구 유출이 막아지는 겁니까? 그럼 여기는 아니지. 공동화가 안 그 되고 얘기는 뭐가 꽉 아니고 채워지는 겁니까? 그 수변도시 입주하게 되면 익산 사람들도 당연히 오죠. 근데 수변도시 입주하기 전까지는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압력을 여기서 저지한다는 얘기죠. 29년도까지는 적어도 인구 유출 공동화 현상은 이것이 막아준다. 그런 얘기죠. 그건. 되게 확신하시고 자신하셔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이것은 우리 전 익산시로서는 세계적인 지금 현상이고 인구 문제는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모든 그래서 앞서가는 도시들이 도시 팽창 전략보다는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저는 더 많이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구도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고 정책 개발해서 예산 지금 투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왜냐하면 익산은 생존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없이 우리가 도시를 막아내겠다. 저는 그거 정말 무책임한 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책임한 건지 시장님이 무책임하게 아니 생각한 우리 건지 의원님이야 무책임할 리가 없고 그렇게 만약에 시가 하고 있다면 시가 정부 행정을 무책임을 거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남는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만경강이 그 황새 도래지 뭐 천연기념물의 보고 그다음에 그런 생태문화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다라는 것은 뭐 시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공급 개발 위주의 접근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산시는 만경강 일원의 명품 수변 도시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파트 개발을 얘기하면서 만경강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 요소를 내세우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자가당착 아닌가? 이거 끌어당겨서 그냥 대충 꿰맞추기 이런 느낌이 들고 답변 드릴까요? 그 목표와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잠깐요. 예. 그리고 만경강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보고하고 그 시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황새 등 천연기념물하고 각종 철새가 찾을 정도로 생물 다양성이 높고 생태 경관도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적 가치가 있는 생태 자원의 보고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시면서 대답을 하실 때 제가 듣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기후변화 때문에 꿀벌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던데요. 기후변화가 아니라요. 기후 지금 위기 시대이고 전 세계가 이거에 맞추어서 전 지구적인 적응과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것과 만경강을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의문을 드립니다. 물 마시고 답해 주시면. 근데 왜 오늘은 물을 안 갖다 놓으셨네? 항상 갖다 놓더구만. 그 생태, 특히 환경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만경강 수변에 도시가 건설되면은 생활 하수가 대거 유입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 그 또 황새나 이런 자연
자원들을 훼손할 것이 아니냐. 크게 이제 두 가지 우려하잖아요. 네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전혀 넌센스인 것이 우리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어떤 하수도 직접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동산동의 하수처리장에 다 가가지고 1급수, 2급수로 처리가 돼서 최소한 2급수 수준으로 하천에 방류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직접 자연 유입된다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황새 서식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요것은 그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계절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요. 사계절 환경 영향 평가를 받으면은 저런 요소들이 전부 다 문제 지적이 돼요. 그럼 저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까지 나와줘야 환경 영향 평가가 통과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대충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좀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하수가요 강으로 직접 흘러가면 원래 안 돼요, 시장님. 그러면 그런 것이 없다니까 네. 이게.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것을 우려하신 분들이 있어 지금 직관적으로 우려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수는 우리 시내 어디서든지 간에 직접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환경 영향 평가도 받고 있는 거고 국가가 제대로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경강 홍수위를 감안한 면밀한 재해예방 검토 방안이 수립 필요. 아울러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어디에 대해서는 실시 계획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저류 기능 확보, 유로 변경,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요구됨. 이게 부적정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이고 우려점에 대해서 써놨던 중에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5월 30일 말일 경에 그때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지금 용동 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만경강이 범람하지 않으리라는 확답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서도 토지계획 이용 계획 수립 원칙의 기준에 적용 기준에 봤을 때 여기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표현을 해놨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좀 부적정하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 환경적 가치가 뛰어난 만경강 일원은 개발한다 하더라도 생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 그리고 시민의 휴식을 위한 친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발식 아파트를 개발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안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 보존하고 개발은 항상 그 가치가 충돌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난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사업 계획이 앞으로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걸러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그 기본 구성한 걸로 그대로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저희들이 충실하게 잘 이행을 해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무리 발언 겸 시장님께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생태가 도시의 미래가 되는 시대에 아파트 이런 개발 위주의 수변도시 접근은 도시의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근시안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에 시정 질문을 하였고 몇 가지 타당성 조사의 결과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분들께서 많이 의문을 제시하셨던 아파트 공급 과잉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다소 짧아서 그 많은 내용을 다 담지 못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 또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정, 익산시는 50년 뒤, 100년 뒤를 내다보는 미래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이루어진 개발은 되돌릴 수 없으니 시행착오가 없도록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 공급 과잉의 문제, 인구 유입의 불확실성, 기존 도심 상권의 악화, 도심 공동화, 도심 팽창의 우려들을 고려해서 만경강 수변도시 건립은 반드시 전문가와 시민들 그리고 의회와 함께 전면적으로 재검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먼저 보여주세요. 여기가 동산동 양촌마을이고요. 이 양촌마을은 제1풍경채 아파트 건설 시공 옆에입니다. 제1풍경채는 마동과 동산동의 양쪽에 건설되고 있어서 동산동과 마동을 같이 끼고 있습니다. 이건 동산동 쪽이고요. 뒤에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남석 동료 의원께서도 용동에 지금 홍수 피해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고 시에서도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